네, 오늘 국회법 개정안 제의와 함께 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죠.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입니다. 가장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퇴 시한으로 못 받고 있는 친박계와 여전히 사퇴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비박계 일촉즉발의 전운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오는 6일 이 제2 표결을 계기로 해서 뭔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게 이제 친박계의 주장인데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를 취재한 이 현장 기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표명도 하지 않겠다.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든요. 먼저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녹취 들으신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 합니다. 예. 전혀 안 해요? 그럼 국회법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죠. 예. 네, 방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발언,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일부 신문에 그 사설에 봤을 때에 참 재미있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네. 침묵은 금이나 이제는 말할 때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태가 그 6월 25일 이후에 오면서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다가 여론의 추이를 보더니만 어떻게 보면은 버티기 모습으로 왔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 여론의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차기 대권주자 4위까지 급상승하는 등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대통령과 그 원내대표의 어떤 싸움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의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지지를 해오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이른바 달도 찰면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해서 지금 네. 유승민 대표의 스탠스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버티고 있지만 버티기도 체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선택의 시간이 임박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의총에서 거취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다는 게 이제 사전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얘기거든요. 의총에서 밝힐 수 없다. 2시가 본회의잖아요. 그럼 좀 본회의가 끝나고 한번 그 입장을 들어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버티기를 할까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본인이 지금 언제 해라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느낌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본인이 표명은 아니지만 뉘앙스는 명예롭게 퇴진할 여지를 좀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김무성 대표조차도 자꾸 이야기들을 하지 마라.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내대표. 근데 문제는 파국이 당내 상황이 만일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요. 이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정책의장도 같이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뭐 추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내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그냥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가 원내대표직을 관두겠다 이렇게 단순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본인의 지역구인 동구에서부터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주 연속 지역구에 가서 여론 추이를 듣고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번에 이 사태가 촉발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최고 권력자한테 지금 소위 말해서 뻗띵기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죠. 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찌됐든 물러난다 하더라도 좀 모양새 좋게 자기 자신이 뭐 시안에 쫓기듯이 어떤 사퇴를 하게 하라는 이러한 압박에 대해서 뭔가 좀 불쾌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추경 예산안 처리 오는 20일까지 뭐 당정은 이제 처리하는 게 목표인데 그때까지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 없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친박계에서는 당장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압박 카드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플랜 A라는 것은 나름대로 조기 사퇴론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됐고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실력을 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지금 개파 분석에 따르면 160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친박 어떤 의원분들이 한 37명, 네. 또 비박이 한 45명, 그리고 중도 계열이 한 78명 되는데 이 중도의 흐름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비박 쪽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박계의 어떤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 김태흠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어떤 동의를 받은 게 한 30여 명이 넘고 앞으로 오늘 특별한 거취를 표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청을 비롯해서 어떤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찬성률이 64% 이상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전체적 흐름에 있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역구의 일부 지지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래시계의 어떤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고 유 원내대표로서는 실질을 상당 부분 챙겼습니다. 지지율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의 사퇴할 명분을 지금 있을 타이밍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어떤 해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당청 관계도 여전히 차가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사실 거기도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대통령이랑 정치권이 만나는 또 장면이 최근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이었나요? 그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도 있었고 야당 대표도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정치 뉴스를 취재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이 없으면 표정이나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윤장현 광주시장하고 같이 개막식에 입장을 하면서 이 옆자리에 네,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 네. 대통령 입장을 하죠. 네. 윤장현 광주시장. 근데 지금 외국 대표단 관계자들하고 악수를 하고요. 쭉 보면은 지금 정의학 국회의장 뒷모습 같아요. 네. 네, 정의학 국회의장은 이제 대통령이 예, 다가와서 지금 이제 인사를 그 하면서. 옆에 네. 저때 시간 좀 한번 내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후문이 누가 의장이 얘기를 정 했다는데 의장이? 대통령께서 아무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정의회 국회의장 뒷좌석에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가 앉았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앉았는데 참 뒤에 앉아서 좀 불편했다. 지금 이 뒤에 이제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같이 이제 대외 관계자니까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박수는 치는데 자리에 앉아서 눈길 한번 안 줬다. 정의학 이제. 의장은 다가가서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지금 김주환 기자가 얘기했듯이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무런 답이 지금 없었고 화면에 보이는 네. 거예요. 예. 김무성 대표는 또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저는 재밌었던 게 다가가지 않은 건지 다가가지 못한 건지 국민들은 참 신기해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서로 화합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추경을 지금 해서 7월 20일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국회와 야당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외부의 어떤 냉랭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조금 아까운 어떻게 보면 산부 요인이 모이는 자리가 많지 않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번 이 유승민 사퇴 파동이 사실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또 불씨가 됐고 더 앞서로 가면은 이제 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또 앞서 나가면은 이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부분. 결국은 이제 당과 청이 계속 소통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갈등이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당과 청와대가 전혀 대화 없이 오로지 청와대 측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쪽으로 계속 압박해 가는 분위기고 또 비박계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는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입법부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도 정말 여권이 이렇게 계속 갈등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로감은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변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좀 당과 지금 당청 관계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당과 정부와 청와대 이게 오는데 언제부턴가 정부의 존재감이 표출되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이는 건요. 그런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당과 청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 정부까지 좀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일사불란하게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러지 못한 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네. 이 국회법 개정안 오늘 제1을 거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거취 문제도 오늘 중대한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에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